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함수와 연관되었던 계산 작업 문제가 끝났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기본 작업이라고 하는 20점짜리의 여러분들 할당된 점수에서의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본 작업에서는요, 주로 세 가지 형태의 문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는 셀 데이터 입력, 일명 타이핑 작업이 나올 것이겠고요. 두 번째에는 셀 서식이라고 해서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복합적입니다만 필터와 연관된 내지는 조건부 서식,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연결할 붙여넣기 이런 사항들 중에서의 한 문제가 나와서 5점짜리로 아까 얘기했던 셀 서식 문제가 10점짜리 문제로 데이터 입력이 5점, 총 배점이 20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좀 비교적 좀 간단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보시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보실 사항은 바로 뭐냐 하면 셀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할 텐데 얘는 제가 이렇게 크게 설명할 내용이 많이 없어요. 입력이 빠르면 되는 것이죠.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컴활 2급 실기 시험은 40분 동안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타이핑이죠. 입력을 넣어준 시간이 10분이 넘어간다. 이분은 이 작업을 언제요? 하지 않던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으로 작업 순서를 바꿔야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점밖에 배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넣었다 하더라도 5점이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10분에 대한 시간이 할애돼서 후에 뒤에서 잘 풀 수 있는 배점이 컸던 시험 문제를 못 푼다면 더할 나위 없는 손해가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5분 이내에 작성을 끝마치는 걸로 연습하셔야 되고 10분도 아니겠습니다. 5분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문제를 수행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볼 사항은요. 입력 넣어 주었을 때의 문자와 숫자의 차이점. 문자들은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들은 오른쪽을 중심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은 특이하게도요. 날짜도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시킵니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숫자입니다. 입력을 넣어주는데 요 사이사이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1,300,000 타입하는 것이 아니라 1300000 입력하신 다음에 한 방에 쉼표 형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형태도 마찬가지겠고요. 날짜 또한도 보시면요. 연도 4개, 월 2개, 일 2개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몽땅 다 자리를 지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러한 입력의 편리함을 좀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만 좀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 데이터 입력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에 대한 사항의 예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예제는요. 새로운 예제를 불러오셔야겠죠. 셀 입력 다시 1이라고 하는 시트로 와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될 것에서의 A의 3번 셀에 보시면요. 성명 적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는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입력한 방향이 있을 겁니다. 자, 입력의 완료를 엔터로 하시는 분들은요. X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래쪽 내려가죠. 장종군인가요? 장동군이죠. 다음 그 아래가 지연학, 다음에 이대호. 이렇게 아래쪽으로 입력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성명을 끝마쳤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오른쪽 하고 싶었다 하시면요. 탭 키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서, 탭, 기본급, 탭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탭, 그 다음에 내선번호, 그 다음에가 파견 일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엔터나 탭키를 이용해 주어서 입력함에 대한 방향을 알고 입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서에 보시겠습니다. 영업부랍니다. 엔터 할게요. 그 다음에가 판매부 엔터입니다. 기획부 엔터, 홍보부 엔터, 그 다음에 자재부 엔터인데요. 자, 보시면요. 그 다음 번째 다시 영업부를 입력하려고 하시면요. 영업부는 이미 위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한 글자 0점을 치면요. 뒤에 업부 글자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0.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업부라는 글씨는 입력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곧장 엔터 하시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또 그 아래 보시면 판매부잖아요. 판자만 친 다음에 엔터 해보세요. 바로 입력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이걸 저희는 이제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알고 계시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다음 C열에 여러분들 숫자입니다. 150만 입력해 볼게요. 150만을요. 1,500,000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나 1300000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해당된 셀에서의 상단 메뉴 위에 올라가시면요. 홈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홈 탭 메뉴 중앙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의 컴마 형식, 천 단위 구분기 형식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눌러도 됩니다. 즉 이런 식인 거예요. 두 개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1500000 다음에 1300000 그 다음에가 뭐 1400000 1500000 이런 식으로 했다면 범위를 쓱 모두 지정하신 다음에 한 방에 천 단위 구분기를 눌러줘 입력을 끝마쳐라 인 거예요.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퍼센테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입니다. 12 넣고 난 다음에 퍼센테이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뭡니까? 10%예요. 그러면 10%는 0.1이거든요. 0.1 다음에 엔터 6%입니다. 0.06 엔터 0.08 다음에 0.1 10%죠. 다음 9%입니다. 0.09 다음에 11%입니다. 0.11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퍼센테이지의 백분율 형식을 눌러주어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입력을 넣어도 되고 저처럼 표시 형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다음 파견 일자 한번 보실래요? 뭐 2012년 5월 05월 26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날짜에서의 월자에 꼭 05라고 입력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요. 2012년 그냥 넣어볼게요. 5월 26일 엔터만 해도 기본적인 모양으로 공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공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밖에 여러분들 뭐 연번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를 좀 소개합니다. 1, 2, 3, 4, 5, 6에 순번 넣어보겠습니다.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에 채워 끌기에 의해서 1, 2, 3, 4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 점 보이실 겁니다. 이 점으로 그냥 끌기 하시면 1111 복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끌기 하시면 1씩 증가하죠. 다음 1교시입니다. 아래에 채워 끌기 하시면 어때요? 넘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제가 아마 함수 하기 전 첫 번째 교시 때 아마 입력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그래서 셀 입력과 연관된 데이터 입력은 잠시 놔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10점짜리 문제에서의 셀 서식 설정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셀 서식 문제 1번이었을 텐데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들을 어디서 어떻게 풀 것이냐 한 번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내용의 문제 보시면 자, 상단 위에 보시면 홈이라고 있는 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홈 탭 메뉴에서의 주로 오는 것이 여기겠죠. 글꼴 항목에서의 글자체, 글자 크기, 굵게 하세요. 기울림이에요. 밑줄 문자예요. 테두리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셀 배경색, 글자 색깔 말합니다. 다음 정렬과 연관된 것들 중에서 위아래 정렬, 왼쪽 오른쪽 정렬 말하는 것이고요. 셀 여러 개를 합쳐서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말뜻이고요. 다음 표시 형식입니다. 화표 단위 원자 붙는 거죠. 백분율, 천 단위 구분기호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셀 스타일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 있는 내용에서의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말합니까? 자, 아래 보세요. 자, 아래 보시면은 A의 1부터 G의 1번 영역에서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글꼴 크기는 16, 그리고 굵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지부터 하나 빼먹었네요. 밑줄에 이중실선 넣어라 라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얘까지 수행을 한 번에 넣어볼까요? 자, 셀 서식 1번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와주신 상태에서 문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A의 1부터 G의 1까지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합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왼쪽에 글자체에 들어와 주어서 직접 맑은 고딕이라고 입력하시던지 콤보 상자를 클릭해서 맑은 고딕 위에 제목 본문 관계없어요. 어떤 것이든 입력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16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16 남아 있잖아요. 간혹 15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타이핑해서 엔터를 쿵 누르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16 크기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굵게에 그 다음은 이중실선 넣으랍니다. 굵게는 여기 항목에 있죠. 굵게. 이중실선은 여기 밑줄 문자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누르면 이중 밑줄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지시가 끝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A의 4에서 A의 6, A의 7에서 A의 9, B의 4, B의 6, G의 4에 G의 6, G의 7에 G의 9. 이 다섯 군데의 각각의 범위들을 각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A3부터 F3까지의 셀 스타일을 강주색 5를 넣으랍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보세요. A의 4에서 A의 6. 이 범위를 셀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라. 또 A의 7부터 A의 9를 잡아서 눌러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범위를요. 각각 지정하시고 클릭, 지정하시고 클릭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 방에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어요. A의 4부터 A의 6까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요 범위도 선택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A의 7부터 A의 9를 지정하시면 지금은 이만큼 지금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범위 따로 이 범위 따로 된 거예요. 됐죠? 손 떼시고요. 다시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어디 범위였을까요? B의 4부터 B의 6입니다. 즉 어디입니까? 컨트롤 키를 다시 눌러서 B의 4에서 B의 6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떼고 다시 G의 4에서 G의 6입니다. G의 4에서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G의 4에서 G의 6 마우스 떼고 컨트롤 떼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7에서 G의 9 이렇게 이용하시면 컨트롤 키의 의미는 떨어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들을요. 다 각각 따로따로 설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만 누르면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뭐를?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얘 따로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각각에 하시면 돼요. 굳이 뭐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A의 3부터 F3까지의 범위는 셀 스타일의 강주색 5랍니다. 셀 스타일 상단 위에 보시면 나와 있었죠? 클릭해서 강주색 5라고 한 것이 여기에 써 있네요. 선택하시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셀 스타일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졌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C의 4에서 C의 6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의해서 퍼센테이지, 문자 뒤에 퍼센테이지를 붙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사항이 있어요. 아마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얘기를 들었을 얘기입니다. 엑셀에서는요.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문자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샵, 대표적으로 영은 숫자의 자리 기호를 말한다. 골뱅이라고 합니다. 앳기호는 문자의 자리 기호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샵과 영 중에 두 가지는 숫자의 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샵은 숫자 입력이 없었던 빈 공백일 때도 공백을 두겠으나 0인 경우에는 숫자가 입력이 안 되어도 표시된 0 개수만큼 화면상에 찍어준다라고 아마 보셨을 거고요.
입력된 문자를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무엇입니까? 골뱅이 @기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현재 이렇게 입력됐답니다. 지금 얘는 숫자가 문자가요. 80에서 90인데요. 얘는 숫자와 문자가 혼용된 경우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즉, 입력된 문자를 가지고 오는 자리가 여기이고 나는 그 뒤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요게 대신 들어옵니다. 말 뜻이겠죠. 숫자 아니라 문자입니다. 뒤에 다른 문제에서 숫자인 경우에 샵과 0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였었을까요? 문제를 가보시면요. C의 4에서 C의 6 범위에 입력되어 있는 이 숫자 형태의 문자 뒤에 각각 모두 퍼센테이지를 붙입니다. 이 말은 직접 모든 각각의 셀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셀 서식 중에서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범위를 잡으세요. 어디요? C의 4에서부터 C의 4부터 C의 6번까지입니다. 범위를 잡은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셀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앞에 보이고요. 그중 사용자 마음대로 할래요? 사용자 지정이 보일 겁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준 방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리고 입력된 문자가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기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퍼센테이지 교를 쌍따옴표를 이용해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위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미리 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미를 정확히 하기 시작합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는 @기호를 쓴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장미, 그다음에 뭐 아카시아, 뭐 수국, 딸기 있는데 몽땅 다 뒤에다가 꽃자를 붙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입력된 글자 얘네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뭡니까? @기호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꽃이라고 입력을 넣어두시면 이 @기호 자리에 입력된 문자가 들어오고 뒤에 꽃자를 붙이겠다 이 말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또는 앞에 뭐 회사에 보시면요 주식회사에 주점을 붙이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네 번째 문제 보시면 D의 4에서 D의 9 영역에 셀 이름을 배점이라고 정의하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D의 4에서 잠시만요. 네. D의 4에서 D의 9까지입니다. 얘는 원래 D의 4에서부터 땡땡 D의 9 이런 식으로 표기할 것인데 이렇게 표기법이 좀 어려웠으니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셀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 부분을 지정하신 다음 왼쪽 위에 보세요. 이런 모양의 셀 이름 정의 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배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셀로 마무리하지 말고요. 반드시 엔터를 쳐야지만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범위를 배점이라고 해서요. 이럴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sum 함수를 이용해 줬을 때에 난 얘부터 얘까지의 범위를 쓰고 싶었다. 그러면 D의 4에서 D의 9를 입력해도 괜찮지만 여기다가 배점이라고 입력하시면요. 이때 배점 뭘까요? 셀 범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해도 연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5번 문제 갑니다. 자, 아래 보시면 A의 3에서 G의 구역은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 바깥쪽은 굵은 상자를 넣어주어라. 얘는 중요한 것이요. 순서 중요합니다. 모든 것 먼저 넣어주고 굵은 것을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굵은 거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나중에 버리면요. 이 굵은 테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니까 순서에 조심하셔야 돼요. A의 3에서 G의 9의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 상단 메뉴 테두리라는 데 옵니다. 오시면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2개 보이실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야지 굵은 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요. 테두리가 보이죠? 그 상태 그대로 굵은 상자를 이용하시면 바깥쪽이 좀 두꺼운 형태의 선을 볼 수가 있죠.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C의 3번 셀에서의 내용이라는 한글을 한자 내용으로 변환시키랍니다. 가볼게요. C의 3번 셀에 보시면요. 여기 있죠? 내용의 글씨입니다. 자, 선택 이후에 상단 위에 수식 입력줄이나 더블 클릭을 땅땅 눌러서 입력을 한자하기 위한 검정색 영역을 잡으시고요. 한자 변환키 키보드에 보시면 스페이스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한자 키를 눌러서 변환시킵니다. 문제 보는 것은 바로 이 한자이겠죠? 조심할 사항은요. 아래 입력 형태입니다. 한글만 나오게 할까요? 한자만 나오게 할까요? 한글의 한자를 괄호에 넣어줄까요? 한자의 한글을 괄호에 넣어줄까요? 등등이 나올 것입니다. 해서 변환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죠?